I need your waiting on. Need your waiting on. I need your waiting on. I've been straight into your waiting arms. Waiting arms. 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쉐보레의 신차죠. 이코녹스인데요. 사실 SUV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세단 위주로 시장이 편성되었지만 현재는 국내 시장조차도 SUV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 때문에 렉서스와 같은 브랜드는 향후에 세단보다는 SUV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현재 이코녹스, 경쟁 모델로는 현대 산타페, 르노 삼성 QM6 등이 꼽힙니다. 과연 이와 같은 강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매력을 어필해낼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코녹스는 2004년에 등장한 이후 현재 3세대 모델로 진화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모델이 중형급 SUV였다면 3세대 모델부터는 컴팩트급으로 크기가 작아졌는데요. 하지만 말이 컴팩트급이지 차량의 크기 자체는 중형급에 맞먹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싼 대비 크고 산타페보다 작은 크기를 갖습니다. 미국 기준에서 컴팩트라는 것은 이렇게나 큽니다. 르노 삼성의 QM6와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형급 SUV 수준의 넉넉한 휠베이스는 캡티바나 QM6보다 긴 길이를 갖습니다. 1세대와 2세대 모델의 디자인은 그리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형 이코녹스는 쉐보레의 최신 스타일이 적용됨에 따라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날카로운 헤드램프와 그릴이 서로 연결되는 형태도 특징이고요. 전면부를 전체적으로 둥글게 처리해 차량이 컴팩트해 보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측면부는 상당히 긴 모습인데요. 19인치 크기의 휠이 커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화려한 캐릭터 라인과 공격적인 C필러 디자인으로 젊은 감각을 표현했습니다. 후면부도 젊은 감각의 리어램프와 굴곡으로 멋을 냈는데요. 전동식 테일게이트는 범퍼 아래에 발을 넣어서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얼을 통해 열리는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최신 쉐보레 모델과 동일한 방향으로 디자인됐기 때문인데요. 워즈 오토의 베스트 인테리어 모델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 센터 패시아 구성이 낯설지 않죠? 이코녹스는 상당히 많은 편의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통풍 및 열선 시트를 지원하고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이 갖춰집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죠. 뒷좌석 시트는 등 부위만 또는 엉덩이 부분까지도 모두 따뜻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별 컨트롤됩니다. USB 충전 포트와 220V 인버터도 갖춰서 편의성을 올렸습니다. 보스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좋은 구성이고요. 자동 주차 시스템의 인식률이 상당히 높아 쓰임새도 많습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유지, 후측방 경고, 오토 하이빔, 경사로 밀림 방지, 내리막길 저속 주행 등이 있습니다. 특히 캐딜락 모델에 적용됐던 햅틱 시트를 이코녹스에 탑재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반면 북미 시장에 있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가 아쉽습니다. 뒷좌석은 넉넉합니다. 레그룸이 상당히 넓죠. 헤드룸도 넉넉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을 2단계로 나눠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것도 장점이고요.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846리터이며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798리터까지 늘어납니다. 북미 시장에서만 230만 대가 넘게 팔린 이코녹스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쉐보레 이코녹스와 함께 달려보죠. 차량 컨셉상 주행 안전장치는 해제하지 않고요. 한번 달려볼까요? 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나가는 느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우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같은 이제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중형급의 SUV들과 경쟁을 하는데 과연 1.6L 엔진이 얼마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을지 사실 가속력에서 아쉬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 우려와 달리 배기량을 잊을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사실 이 엔진은 트랙스를 시작으로 크루즈 등에도 얹혔었죠. 최고 출력은 136마력, 최대 토크 32.6kgm를 발생시키는 1.6L 디젤 엔진인데요. 오펠에서 만든 엔진, 어떤 성능 부분, 수치적인 성능을 떠나서 실제 차량을 달려나가게 만드는 그런 성능 구현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다는 점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가속력, 과연 발진 가속 성능에 있어서 얼마나 수치를 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10.6초 정도를 마크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살짝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적의 상태에서 10초대 정도를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라면 배기량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이제 3인 승객이 타 있는 상태에서의 가속 성능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이때도 별다른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때문에 최대 정원이 승차한 환경,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크게 아쉬움을 토로하실 그런 소비자분들은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놀라웠던 것이 통상 경쟁 모델이 되는 2리터급 모델의 경우는 150마력 이상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쉐보레의 사골로 불리고 있는 캡티바조차도 160마력대 엔진을 갖고 있는데요. 체감적으로는 사실 엔진 배기량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 가속 부분에 대해서 배기량을 오해하실 분들도 나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작은 사이즈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연비라는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주행 연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크루징 때 연비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연비 같은 경우 전륜구동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13.3km를 1km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충분히 좋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거리 주행이 많은 그런 소비자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느낌, 일단 스티어링 시스템은 예민함보다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조금은 정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세팅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타입의 EPS가 사용되고 있고 그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의 노면 피드백을 잘 전해주면서도 차를 다룰 때 아쉬움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는 점이 좋네요. 서스펜션은 기존의 이제 GM이 조금은
하드한 그런 서스펜션을 통해서 주행 감각 쪽을 많이 올려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네, 그 때문에 RV 모델인 올란도조차도 사실 그 급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너링 성능에서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의 이코녹스 역시도 코너링 부분에서는 충분히 무난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타이어는 235mm급 50 시리즈의 19인치 스펙으로 한국 타이어에 노블2라는 모델이 장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신뢰도가 깨진 타이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코너링을 할 때 이 횡그립, 이 측면으로 받는 그 힘을 받아내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지적하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종그립이라고 하죠. 앞쪽으로 힘이 몰리는 그때 다소 좀 아쉬움을 보여주게 되는데 특히 급제동 상황에서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이코녹스가 기록한 거리는 38.3m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차량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것보다 이 성능을 꾸준히 이어나갔다는 점이 좋습니다. 참고로 페달을 조작했을 때의 감각, 처음부터 후반까지 리니어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한데 다른 쉐보레 모델 대비 이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담력이 다소 부드럽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여성 운전자분들도 쉽게 최대 제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긴급 제동 상황에서 앞 타이어가 살짝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특징입니다. 엔진과 더불어 이제 동력계에 힘을 보태고 있는 변속기는 6단 사양인데요. 현재는 젠3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를 다룰 때 어떤 반응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크게 그렇게 아쉬움은 없고, 차량의 특성 SUV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난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초기형 모델들이 이 저속 구간에서의 쇼크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서 아쉬움을 자아냈다면 현재 젠3에서는 특히나 이제 현재는 젠3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중기를 넘어가는 단계인 만큼 완성도를 조금 개선했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코너링 때의 한계 특성, 기본적으로는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고, 사실 SUV라는 점을 본다면 뉴트럴한 성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해서 잠깐 볼까요? 차체 길이는 QM6보다 소폭 긴, 반면에 이제 소위 이 차폭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타사 모델 대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실내에 타고 있을 때도 이 폭에 대한 감에서는 그렇게 경쟁 모델 대비 우위에 선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 때문에 이제 차가 달려서 코너의 정점에 어떤 한계에 이르렀을 때 리어 쪽이 살짝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스제어 장치가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은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한계에 들어갔을 때 약간 뉴트럴에서 오버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한계로 접근했을 때 그때 그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타이어의 그 횡 그립 자체가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행 안정감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또한 늘어난 휠베이스,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더라도 휠베이스 쪽에서는 그래도 무난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덕분에 직진성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 상당히 편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승차감도 적당히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갑작스럽게 과속방지 턱을 만났을 때 이때 사실 당황을 하게 되죠. 충분한 감속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턱을 넘어야 될 때 이때는 살짝 오싹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다행인 것은 그와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도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하체 세팅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GM 쪽이 그래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어떤 기능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많이 나아졌죠. 특히나 이 한국 GM 차에서
통풍 시트를 만났다는 점이 상당히 반갑습니다. 뭐 까마로 같은 차에서도 사실은 채용이 됐었고 뭐 말리부를 비롯해서 몇몇 모델에 채용되긴 했지만 사실 이런 점들이 많이 인색해졌죠. 반면 지난해 나온 크루즈를 비롯해서 어떤 편의 장비에 대해서 그래도 노력하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향상된 최근 GM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도 봤을 때 과거 약간 그 투박함을 지향하는 GM과 달리 그래도 세련미를 어느 정도 가미하려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10대를 선정하기 좋아하는 워즈오토에서 인테리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타사 모델이 받았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GM 모델이 받았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시트의 설정 역시도 적당히 단단함을 구현하면서 필요한 정도의 그런 쿠션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거리 투어 때 상당히 편안합니다. 뭐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도 차량 크기 대비 조금 작긴 하지만 조작성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눈여겨볼 부분이라면 햅틱 시트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 테스트카로 캐딜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햅틱 시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캐딜락의 햅틱 시트가 조금 높은 그런 주파수대의 느낌을 전한다면 현재는 다소 좀 묵직한 이런 느낌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묵직하게 이쪽이 조금 더 고급화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향후에 캐딜락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좋겠네요. 반면에 아쉬움을 지적하자면 이 기어 레버 상단에 지금 버튼이 마련되어 있죠. 수동 모드, 물론 SUV에서 수동 모드를 활용하는 운전자는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버튼 자체를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용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아쉬움을 보여주게 되네요. 물론 이제 단가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구성이 좀 유리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레버를 장착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뭐 한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브랜드답게 잘 해놨고 내비게이션의 성능도 무난한 편입니다. 하이패스 등도 갖춰놨고요. 또한 파워 아울렛이라는 부분, 특히나 USB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만큼 이런 포트들을 다양하게 장착해 줬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주행이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 때 여전히 이 주행 감각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인 차량의 운동 특성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어떤 조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이코녹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코녹스의 무게 1700대 정도로 어떤 차량의 등급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GM이 경량화라는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말리부 때 그 경량화의 어떤 진가를 보여주었다면 이코녹스 역시도 SUV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특히나 4륜 사양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난한 수준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오토스탑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소음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구동시켰을 때 이때의 소음은 대략적으로 이제 43.5dB 이 정도라면 이제 디젤 모델로서는 아주 조용하다고 말하기는 힘든데요. 체감적으로는 타협할 수준이지만 어떤 MVH에 대한 그 성능을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네요. 참고로 크루징 상태에서의 이 정숙성 이때는 59dB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저희가 표준적으로 삼고 있는 중형급 세단이 대략적으로 60dB를 전후하는 수준을 보여주니까 크루징 상태에서의 정숙성은 그래도 좋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지적하자면 가격이라는 부분이 소폭 아쉬운 느낌을 주는데요. 이제 저희가 예상했을 때 정말 베스트한 그런 가격으로 나온다면 이제 LS 트림을 기준으로 한 2,800만 원대 정도를 만들지 않을까, 이 정도면 정말 좋겠는데 했었는데 그보다는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현재 이제 2,900만 원 후반대에서 스타트를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상급 모델의 경우
이제 가격이 3,800대를 넘어섰죠. 여기에 4륜구동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면 4천만 원대를 넘어서고, 이 가격대를 본다면 이제 산타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보다는 조금 낮은 느낌을 주고자 이렇게 노력한 흔적은 보였는데, 네, 물론 수입차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재도약하는 그런 한국 GM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가격적인 튜닝을 해줬다면 매력이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4륜구동 시스템은 전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거의 전륜으로 구동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만 후륜 쪽에 일시적으로 동력을 몰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부분, 뭐 산타페를 비롯해서 소렌토 등등 여러 가지 모델들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 시스템을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도심 운전자 분들에게는 전륜 구동만 해도 사실 충분한데요, 또한 이제 윈터 조건을 만나더라도 이와 같은 조건들이 저속에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전륜 구동 모델, 거기에 LT 정도 트림에서 타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코녹스 그래도 신차답게 여러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 SUV의 중요성, 제가 오프닝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선우 기자에게 잠시 얘기를 들어볼까요? The rain ceases on your command. 네, 이코녹스는 2004년 첫 등장한 이후 현재 3세대까지 진화를 해왔습니다. 1세대 이코녹스는 GM의 세타 플랫폼을 바탕으로 중형급 SUV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발된 모델이 바로 윈스톰하고 캡티바이며 미국에서 개발된 모델이 바로 이코녹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북미 시장에서 중형급 SUV는 이코녹스가, 나머지 시장에서는 캡티바가 판매되어 왔습니다. 2세대 이코녹스 역시 중형급 SUV였는데요, 하지만 3세대 모델로 변경이 되면서 체급을 낮춰 컴팩트급, 다시 말해 준중형급 SUV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유는 북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SUV가 바로 컴팩트 SUV이기 때문입니다. 토요타 라브4, 혼다 CR-V, 닛산 로그, 포드 이스케이프,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까지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쟁이라기보다 자사의 중심 모델로 자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럭을 제외하고 자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바로 컴팩트 SUV가 됐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 최상위권 대부분은 컴팩트 SUV가 차지했을 정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픽업 트럭까지 더한 모든 차량의 판매 순위를 나열했을 때 컴팩트 SUV의 인기는 이 정도나 됩니다. 참고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델의 가지수가 3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 컴팩트 SUV 장르가 얼마만큼 잘 팔리는지 알 수 있겠죠. 특히 이코녹스의 경우 북미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인 혼다 CR-V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조금 다르죠. 미국에서야 이코녹스는 국산차가 되고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수입차가 되지만 국내에서는 그 위치가 바뀝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이미 인정을 받아온 만큼 국내 시장에서 얼마만큼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SUV, 특히나 이제 세그먼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코녹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 차들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을 보자면 대부분 픽업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코녹스의 판매량으로 본다면 사실 한국 GM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물량 수급이 아닌가 하고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성능의 어떤 그런 빠름이 아니라 신차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소유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한데,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GM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코녹스를 가져와서 팔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부산 모터쇼를 통해서 트래버스를 비롯해서 콜로라도 등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여줬죠. 현재 GM은 이 어떤 라인업 자체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모델,
이런 모델을 조기에 투입시킴으로써 어떤 이 소비자들의 그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생산은 일정 수준의 판매량을 끌어낸 이유, 그때 고민을 해봐도 될 테고, 지금은 모델의 확장이 시급합니다. I must learn to take shelter from the waves you make. In the end, I've come and down. We aren't two minds, the lies I promise as we torn apart. I've been here before, disguising mistakes with a compromise. We aren't two minds, the lies I promise as we torn apart. I've been here before, disguising mistakes with a compromise. I've been waiting so long, maybe I'm holding to a busy 오늘 만난 쉐보레 이코녹스, 어떤 주행 감각 부분을 비롯해서 활용성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아쉬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 모델들이 7인승 SUV까지를 내놓은 상황이죠.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조금 공간적인 여력을 통해서 어떤 그 3열 정도를 확보해 주면 만족감이 조금 더 커질 것 같네요. 하지만 5인승 모델로서 특히나 이제 GM이 르노 삼성의 QM6를 직접 경쟁 상대로 지목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감각적인 그런 주행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QM6보다 나은 점들이 눈에 띕니다.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어필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현대 기아차, 이들을 조금 더 벤치마크해서 조금 더 한국화된 그런 사양들을 많이 선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GM이 내놓은 오랜만에 신차였죠? 이코녹스를 만나봤습니다.